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영어대장 칼의 진짜 영어 말하기 공부 방법. 자, 영어 공부 말하기 방법 섹션의 첫 번째 영상이죠. 그쵸? 첫 번째 영상의, 그쵸? 주제로 주제 잡기를 잡았어요. 자, 영어로 말하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혹은 이제 공부를 하시던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주제를 잡고 말을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첫 번째 이야기거리로 제가 잡았고요. 사실 제가 처음에 학생이 오게 되게 되면 그 새로운 학생을 가르칠 때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첫 번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공부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단계를 나누는 게 실제 이 주제에 따라서 나누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편하시고, 그 다음에 뭐 따라 이렇게 오시기도 편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야기거리로 주제 잡기로 이렇게 잡았고요. 실제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공부를 하고는 계시나 인풋에 그쵸, 가까운 공부를 하고 계시고, 실제 본인은 아웃풋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외운 거를 그냥 말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뭔가 공부를 말하기를 아웃풋을 하고는 있는데 자기의 단점을 극복한다든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친다든지, 문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말하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말만 그냥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웃풋을 뱉어내고 계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 인풋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공감을 못할 가능성도 크시고, 인풋에 신경을 쓰는, 인풋에 대한 공부를 말하기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아웃풋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노선 변경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본인이 공부한 아웃풋을, 이제 공부 방법을 누군가에 들었거나 혹은 본인이 발견을 했을 때 과연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레벨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잡고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는지, 혹은 인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니는 학원도 그렇고, 학교의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뭔가 영어에 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특히 말하기에 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분들께서 과연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꼭 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 유튜브 내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주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는 뭐 저는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대부분 조금 까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밑에 이제 자그마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약간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시는 것들은 같던데, 저는 사실 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마냥 그분이 좋아서 이렇게 팬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실제 공부 방법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그쵸, 자기가 공부하는 방식에 대한 약간 합리성, 그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단 드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영어 말하기 공부 방식에서 그 방식을 말하시는 분께서 주제를 어떤 식으로 잡아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이걸 꼭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마 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제 앞으로 할 이야기도 조금 더 이해를 잘 하시거나 혹은 공감을 좀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1, 2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죠.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잡는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달라진다. 그쵸?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왜 주제를 가지고 레벨을 나누는가? 그쵸? 실제, 말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이제 다음 영상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긴 할 건데, 말을 아웃풋을 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게 A, B, C, D 이렇게 뭐 4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게 되면, 실제 주제에 따라서 이것을 신경을 쓸 수 있게 되고 없고가 결정이 되세요. 예를 들면
본인에 맞지 않는 레벨을 본인의 레벨과 맞지 않는 주제, 조금 어려운 주제,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시게 되게 되면 설령 본인이 말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본인이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A, B, C, D 중에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건 C야 아니면 B야 이렇게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못 쓰는 상황이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온전하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처음 말하기를 특히나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실제 내용이거든요. 이제 어떤 내용을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이런 얘기를 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국말 하실 때 여러분들의 전공이 예를 들면 그쵸? 뭐 건축공학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건축공학과인 학생한테 자 일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게 되면 과연 그 학생은 일본어에 대해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닌데 혹은 남자분들께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여자분들께 무슨 요즘은 여자분들도 게임을 많이 하시지만 무슨 오버워치 이런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실제에서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실 것 같아요. 할 말이 별로 없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해서 한국말 할 때 한국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기의 레벨을 벗어나는 자기가 잘 모르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주제가 아닌 거를 건드리시게 되게 되면 내용을 무슨 말을 하지라는 생각을 말하시면서 계속 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레벨이 올라가게 되게 되면 단어도 마찬가지고 내용도 마찬가지고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는데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는 이런 단어나 내용이나 특히 내용에 관해서는 신경을 안 써야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가 신경 써야 되는 게 A, B, C, D가 있게 되게 되면 그 신경 써야 되는 것을 온전히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하셔서 그 A, B, C, D를 극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내용을 좀 더 신경을 덜 쓰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이 다음에 무슨 말 하지? 여기서 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제를 본인 레벨에 맞게끔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방금 제가 언급한 이제 주제에 따라 단어 수준이 좀 결정이 되죠. 주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단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의 레벨에 맞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시게 되게 되면 그 단어가 실제 본인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수준의 레벨의 단어가 아니고 과도하게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어려워버리게 되게 되면 본인 레벨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 레벨에 맞게끔 단어 때문에서라도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벨에 따른 주제 순서 이렇게 제목으로 해서 어떻게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첫 번째로 일상적인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주제. 그 다음에 3번이 저는 이건 그냥 제가 만든 이름이거든요. 아이디어 풀기. 제가 1, 2번과 3번을 이렇게 구별을 좀 해놓을게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일상적인 주제와 특별한 주제가 아니고 특별한 경험. 이것도 일상적인 경험이라고 할까요? 주제. 자, 1, 2번과 3번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1, 2번은 경험의 바탕이 된 이제 주제, 경험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아이디어 풀기가 어떤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본인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정치 얘기는 대부분 안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죠? 본인 전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아이디어를 푸는 거는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하면 될까요? 뭐에 대해서 말하기.
그쵸? 일단은 1, 2번은 경험에 관련된 거고 3번은 실제 그냥 뭐에 대해서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요런 것들 그쵸? 이런 것들을 일반 지금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눴거든요. 1, 2번이 실제로 조금은 쉬운 주제고 3번은 좀 어려운 주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 안에서도 일상적인 경험은 조금 더 당연히 쉬운 거고 특별한 경험이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적인 순서를 이렇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세하게 일상적인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공부하시던 분이 이제 일상적인 주제, 일상적인 경험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겁니다. 하시던 분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실 때는 점점 비일상적인 주제. 사실 어느 타이밍에 일상적인 주제를 끝내고 비일상적인 주제로 넘어갈 건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점 비일상적인 주제로 간 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험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섭렵이 되시고 자, 잘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아이디어 풀기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 아이디어 풀기도 처음에는 본인에게 공감 가는 아이디어 풀기. 자, 3-2로는 이제 본인에게 덜 공감 가는 아이디어 풀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인에게 공감이 가는 아이디어와 덜 공감이 가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 잠깐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게 되면 여성분들께 그렇죠? 딱 두 주제를 제가 던져볼게요. 자,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 농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자, 어떤 주제를 들었을 때 본인은 좀 더 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신이 나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당연히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 화장품 쪽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이제 주제들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공감이 가는 주제 먼저 하시고 점점점 덜 공감이 가는 주제로 가셔야만 실제 본인 레벨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 여기서 뭐 레벨에 따른 주제의 순서는 뭐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무방할 것 같고 이번에 나와 있는 특별한 경험 정도까지 섭렵을 하시고 완성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한 1000대 기업 안에 정도 들어갈 때 영어 면접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어의 수준이나 문장의 구조의 수준이나 이야기를 푸는 분량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3-2 자, 본인에게 덜 공감 가는 자, 공감이 아예 안 가는 주제는 뭐 굳이 제 생각에는 건드릴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공학과인 학생한테 경제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러면은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의 자기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3-2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덜 공감이 가는 아이디어 정도까지 풀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사실 뭐 우리나라 대기업 들어갈 때 영어 면접은 충분히 통과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사실 뭐 제 학생들 중에서 뭐 그 큰 기업들 있죠. 들어간 학생들 실제 3-2 정도까지 풀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제가 어려운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게 좀 있냐면 나중에 공부하면 좋은 주제가 실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등 이렇게 뭔가 내용을 가지는 주제들 이런 내용을 가지는 주제들은 좀 풀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약간 추격을 하는 과정도 좀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단어 수준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이 3번의 아이디어 풀기에서는 실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풀면 된다라는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시점부터 그때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다라는 게 좀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가 가장 어려운 게 묘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이제 외형적인 묘사를 할 때 단어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책의 내용을 가지는 주제나 뭐 겉모습을 얘기하는 묘사 이런 것들을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 되시게 되게 되면 그쵸? 뭐 그 정도 레벨이 되시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면접을 뭐죠? 공채 시기가 다가왔을 때 영어적으로만 봤을 때 뭐 다른 스펙도 있어야 될 거니까 그래 되게 되면 뭐 한 최소 두세 군데 대기업은 한꺼번에 합격을 해서 고를 수 있는 정도 상황은 되더라고요. 학생들 경우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학생들은 다른 스펙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제가 다른 스펙들이나 이런 것들 잘 물어보질 않기 때문에. 자, 일단은 레벨에 따른 주제의 순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게 되게 되면 실제 일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푸는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자, 이 일상적인 주제를 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쵸? 일상적인 주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일상적인 경험이나 주제를 건드리라고 하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물론 본인의 레벨이 굉장히 낮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려서 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다른 영상에서 주의할 사항에서 말씀드린 어떤 조금 건방이 있으신 분들, 자기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이 일상적인 주제를 먼저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나는 일상적인 주제는 잘하는데 라는 말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일상적인 주제를 먼저 해야 되는가? 를 제가 오늘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해볼게요. 그쵸?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새롭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올려드리는 한국말을 바로 머릿속에서 한 1초, 2초 안에, 그쵸? 이거는 뭐 영작을 머릿속에 한다고 해서 회화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작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표본은 아니긴 하지만 일상적인 주제를 안 해도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알려드린 이 한국말을 바로 영작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굳이 일상적인 단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이런 이 한국말들이 여러분들 보기엔 어떠신가요?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맞닥뜨릴 법한 이런 단어들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뽑아와 봤거든요. 사실 이제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분들이 잘 못하세요. 왜냐면 실제로 공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기사 보고 뭐 어려운 거 보고 뭐 이래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레벨에 맞지도 않는 미드나 공부하시고 이러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일상에서 자기가 자주 하는 행동,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잘 말을 못하시죠.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저런 거 일상적으로 말할 기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굳이 왜 저런 것부터 해야 되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적어 봤어요. 한국말로. 그렇죠? 자, 여자친구랑 오늘 하루 부산대 쪽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옷을 못 찾을까봐 걱정을 했다. 조금 조금 내용이 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여자친구랑 오늘 하루 부산대 쪽을 돌아다니면서 옷 구경했다. 뭐, 그러면서 인터넷에서 봤던 옷을 못 찾을까봐 걱정도 했다.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내가 고를 옷,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옷을 좋아할지, 내한테 안 어울린다고 하면 어떡할지, 라고 궁금했다. 그리고 혹시나 인터넷에서 봤던 사고 싶은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나라고 걱정도 했다. 그러면 시간 낭비일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짜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드린 한국말도 앞에 제가 알려드린 거랑 흡사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일상에서 나올 법한 그렇죠? 이런 단어로 구성이 된 이야기인가요? 아닌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뭐 일상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단어로 풀자고 하게 되게 영어로 풀자고 하게 되게 되면 실제로 이렇게 영작하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작 이렇게 한국말 적어놓고 영작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너무 일상적인 주제를 먼저 건드리라고 했는데 그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는 게 너무 단순하고 쉽고 그죠? 내 레벨에 안 맞다고 이렇게 좀 그쵸? 이렇게 자기 레벨을 과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어를 뽑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wonder around라든지 worry that이라든지 그쵸? wonder if 그다음에 risk ing 이런 것들 제가 왜 이 단어를 뽑았냐 물론 이 단어들을 이 한국말을 영작을 하기 위해서 굳이 이 단어 말고 다른 단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단어들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토픽 CNN에 있는 한 패러그래프의 한 개에서 발췌한 것들이에요. 그 단어들을 일부러 뽑아서 이 단어들이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한국말을 만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실제 이렇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 일상 주제를 선택했을 때 뽑으실 수 있는 단어들이 실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벨을 넣으셨을 때 어려운 주제를 선택을 할 때도 충분히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일상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너무 쉽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쵸? 뭐, 자기 레벨보다는 너무 쉬운 걸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을 보면서, 사실 일상에서도 굉장히 막 어려운 단어, 혹은 조금 이제, 그쵸? 좀 수준이 있는 단어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단어들이 일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갔을 때도 충분히 쓰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를 일부러 건드리시면서 어려운 단어를 뽑는 것보다는 주제를 조금 쉽게 해서 조금 이야기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말하기 공부니까 충분히 이야기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고, 좀 공감도 가고, 그다음에 부담도 안 되는데 단어들을 뽑을 때는 이렇게 어려운 데서 쓸 수 있을 만한 단어들도 같이 뽑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레벨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릴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런 단어를 또 충분히 뽑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시고, 그리고 점점 더 비일상적인 주제로 가시고, 그리고 경험 면으로 봤을 때 마지막인 특별한 경험까지 하시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제를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어려운 주제를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한 경험에서 나왔던 단어들만이라도 섭렵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제 생각에는 한 80에서 90% 이상은 말을 다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특별한 경험, 물론 경험만 가지고 계속 질문에 답변을 하면 안 되지만, 실제로 단어 수준이나 구조 수준이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특별한 경험 정도를 어느 정도 잘 푸시는 분들은 실제 중견기업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은 된다라는 게 요런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레벨에 따른 주제의 순서, 어떤 식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어떤 순서로 가셔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앞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어떤 거를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뭐 분량부터 해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점점 더 비일상적인 주제, 그쵸, 이런 것들 자세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주제 잡는 거 꼭 좀 중요하고, 본인의 레벨에 맞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 본인 레벨에 맞는 주제를 잡아야 된다. 이거 꼭 이해를 하시고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